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29일 G20 정상회담 이전에 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요.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부분은 국가 안보에 무관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화웨이는 5G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서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 제재를 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에 가장 확실한 경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문제를 얻는 것 하나 없이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풀어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0일 곧바로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레리 커틀로 국제경제위원장은 CBS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분야는 세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용 제품에만 해당하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어떤 장비도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화웨이가 판매하는 5G 통신망 장비는 미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래가 제한된 품목이기 때문에 화웨이 문제는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중단하고 중국과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사실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중 무역 분쟁은 환율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상대 국가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수록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상대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카드는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은 2018년 7월 340억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천억 달러까지 중국산 수입품 총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율을 인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9일 G20 정상회담에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했으니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는 환율입니다. 자, 원론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 인상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고 상대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무역의 균형 관계로 복귀합니다. 자, 이 이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관세 0% 수준에서 상호 무역을 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갑자기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과 수입은 그대로인데 중국의 수출액은 관세가 올라갔으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대응을 하더라도 수출액이 감소한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은 경제가 좋아지는 미국의 달러를 매수하고 경제가 둔화되는 중국의 위안화를 매도하여 환차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에 따라 중국의 통화 가치는 더 하락을 합니다. 중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제품의 가격력이 높아지고 미국이 부과한 10% 관세율 인상만큼 중국 통화 가치도 10% 하락하는 이런 균형점에서 중국의 수출은 다시 원래 상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만 할 경우 특정 국가가 관세율을 올리더라도 환율이 자연스럽게 변동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상당히 상쇄되어 왔습니다. 2018년 초 미국의 고유 관세가 부과되면서 당시 달러당 6.3 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은 2019년 6월 6.8 위안으로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한 것이 같은 이유인데요. 2018년 1달러당 1,06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60원으로 상승했죠. 미국이 인상한 관세 25%만큼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액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환율 변화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2018년 중국의 수출액은 2017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2019년에도 크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안화 환율 약세로 인하여 충격이 감소하였고 대미 수출 감소 부분을 다른 국가들의 수출 증가가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현 상황에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상대 국가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다는 것이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인상하는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에 중국을 두고 언제든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위안화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는 이런 조치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경제가 아직은 견조하지만 제조업 및 고용 부분의 둔화가 관찰되는 등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미국의 환율 전쟁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글로벌 투기 자금의 달러화 매수 포지션은 최고점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투기 세력이 달러의 추가 상승에 베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 연준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는 점 또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므로 이 또한 미국의 환율 전쟁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을 해드리면 향후 달러는 강세보다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및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약세, 반면 위안화, 원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거는 6월 G20 정상회담에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집중할 부분은 환율인데요. 중국의 위안화 달러 환율을 하락시켜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상계 관세 부과 추진부터 환율 조작국 관련 이슈 등으로 글로벌 투기 세력의 투자 심리를 조절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제조업 및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등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달러화 강세 또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달러화 가치는 횡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달러 환율 및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가치로 보면 달러화는 약세, 위안화 원화 가치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은 반드시 환율 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환율과 통화 가치의 관계입니다. 위안화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위안화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로 원화 가치는 강세가 되는 것,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거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자주 문의하시는 다음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제가 드리는 것은 경제 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전망입니다. 역시 최종적인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금 달러 또는 미국채 등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및 고용 지표가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앞으로 추가로 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죠. 우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제조업 및 고용지표 둔화 등의 이슈는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투기적인 달러 매수 포지션도 현재 최고점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죠. 이에 따라 앞서서 달러가 향후 강세를 보일 가능성보단 횡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달러 자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원화 또는 위안화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달러는 횡보 또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및 원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정도로 위안화 및 원화 강세가 보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위안화 및 원화가 환차익을 노릴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려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수출이 증가하려면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이 돼야 되죠. 앞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위안화, 원화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채금리도 미국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볼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갭을 1120원에서 114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위안화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하락폭이 클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원화의 가치 상승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G20 정상회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였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G20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주요 반도체 및 OLED 소재인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죠. 이런 악재 때문에 증시가 추가 상승하는데 제동이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및 우리나라 등 신흥국 전반의 투자 심리 상승에 따른 증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은 G20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환율 전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주 하시는 질문인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위안화 또는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